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가령 인생의 어느 순간 문득 이 순간이 드라마의 한 장면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꼭 들어갈 법한 한 장면 말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어떨 땐 가슴 아프기까지 한 순간들은 우리에게 잊히지 않는 각각의 에피소드가 됩니다. 그 굵직한 에피소드들이 모여 완성된 한 편의 드라마는 우리들 인생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서 나와는 다른 인생을 체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와 너무 비슷해서 깊이 공감할 수도 있고요.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캐릭터에게 애정을 느끼는 건 우리도 그 캐릭터처럼 인생의 고난을 잘 헤쳐나가고픈 바람 때문이지 않을까요? 어딘가에서 분명히 사랑을 하고 성장하고 있을 그들을 가슴속에 새기며 우리도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 보자고 다짐해봐요. 그럼 이제 함께 드라마에 몰입할 준비해주시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루피고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드라마 세상으로 푹 빠져들게 될 패널분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도 한창 드라마 정주행 중인 새싹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선선해져서 기분 좋은 곰돌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영어방 원리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좀 상당히 업되는데 여러분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신나요. 짠 거 아니죠? 아니. 네, 모두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여러분들과 드라마 얘기를 나눌 생각에 신이 납니다. 다들 요새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다 그 폭군의 셰프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는 보고 있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도 좋아합니다. 다른 분들 뭐 보세요? 저는 요즘 옛날 드라마에 또 빠져서 연애 말고 결혼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대박. 연우진 배우님. 저 네, 연우진 맞습니다. 완전 좋아해요. 아 진짜요? 와, 대박이다. 우리 곰돌님은 있어요? 저는 드라마는 지금 안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금쪽 같은 내 스타 보고 있어요. 아세요? 네, 엄정화 알아요. 언니 네, 여러분 나오는. 추천드립니다. 네, 뭔가 오늘 방송이 끝나면 봐야 할 드라마가 산더미처럼 늘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가 드라마 과몰입이잖아요. 드라마에 진심이 된 경험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드라마 취향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싶어요. 다들 자신만의 드라마 취향이 있으실 텐데요. 장르라든지 등장인물 간의 관계성, 캐릭터 설정 등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취향이 궁금합니다. 우리 곰돌님부터 얘기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학 드라마를 많이 봤어요.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사학 드라마 틀어놓으시면 옆에서 딱히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냥 드라마 속에 나오는 예쁜 한복을 보면서 내가 저거 한복 입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나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극에 애정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극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이 쓰는 옛스러운 말투가 왠지 현대 우리말보다 더 진심이 많이 담겨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연모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사랑해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애틋하고 아련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곰돌님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연모한다는 말은 사극의 낭만을 완성시키는 말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가리지 않고 보기는 하는데 특히 하이틴 청춘 드라마랑 사극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인공이 성장하는 드라마가 너무 좋은데 뭔가 주인공이랑 함께 웃고 또 울고 뭔가 같이 성장하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예를 들어서 반짝이는 워터멜론, 25, 21, 조립식 가족 등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멜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고전의 어떤 멜로의 정석을 보여주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사극의 멜로를 보여주는 연인과 같은 로맨스 그리고 뭔가 힐러 일찜의 시티헌터처럼 의적 설정을 가진 드라마도 굉장히 좋아해요. 원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옛날하고 비교해보면 취향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앞에 두 분처럼 시대극이나 사극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역사를 좋아했어서 그랬는지 텍스트로만 접했던 내용을 실제로 직접 이제 배우들이 연기해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아예 새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해서 아니면 조금만 바꿔서 보여주니까 이런 면에서 더 매력적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또 전 특히나 사극 OST를 좀 좋아해서 그거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또 추리 수사물인 비밀의 숲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딱히 이렇게 앞에 취향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크게 가리는 거 없이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은 정말 마음에 드는 몇 개만 좀 찾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어떤 배우가 주인공인지. 맞아, 그래서 맞아. 뭐 장르나 스토리보다도 배우 따라서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제 좀 거르는 기준도 배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배우뿐만 아니라 감독이나 작가한테 논란이 있어도 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요즘에는 흔히 말해서 도파민 터지는 드라마를 찾아보진 않는 것 같아요. 과몰입이 심해가지고 그런 맞아요. 도파민이 터지는 드라마를 보면 슬픈 것도 너무 슬프고 맞아요. 너무 몰입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잔잔하고 대사 좋은 드라마를 찾아보고 그거 정주행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 번 정주행할 수 있는 우리 원리님만의 드라마를 찾은 것도 너무 좋네요. 저는 10여 년간의 이 취향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로맨틱 코미디를 가장 좋아합니다. 뭐 청춘물, 타임슬립물, 치정물 등등 크게 이렇게 가리지 않고 우선 사랑 이야기면 좀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끈적해졌는데. 아니고요. 자,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로코의 3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이게 무조건 보장된 그거거든요. 네, 뭔가요? 1번 여주가 사랑스러워야 한다. 2번 남주랑 내가 사귀고 싶어야 한다. 그리고 3번 그들의 서사와 관계성이 좀 기깔나야 한다. 근데 이건 좀 통상적인 법칙이고요. 조금 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 보자면 저는 쌍방구원을 좋아합니다. 이게 되게 서로가 서로 때문에 되게 살고 싶었다거나 서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살았다거나 너무 하나의 드라마. 아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있어서 약간 버틸 수 있었던 시기가 있던 그런 서사가 좋습니다. 이 현실에서 이런 서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드라마가 왜 드라마겠습니까? 이 현실을 단 1%라도 반영한 허구가 좋아서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쵸? 드라마가 너무 현실적이면 좀 짜증나는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현실이 좀 힘든데 드라마까지 힘들면 그걸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 맞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요. 그래서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진정하시고.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정말 뚜렷한 취향이 있으시네요. 풋풋한 사랑부터 절절히 서로를 연모하는 이야기, 그리고 좋은 대사가 많은 잔잔한 드라마까지 여러분의 취향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실 원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파민이 폭발하는 류의 드라마는 보는 이도 에너지 소모를 심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걸 보니 결국 저희는 도파민이 폭발하는 드라마의 매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드라마와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드라마들을 말해주실지 무척 설레이는데요. 우리 새싹님의 인생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저는 따로 인생 드라마 컬렉션을 만들어줄 정도로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드라마가 많은데요. 뭔가 굳이 정말 딱 한 개만 뽑아야 하면 폭삭수가수다인 것 같아요. 좋지. 정말 폭삭수가수다 속에 애순이와 금명이를 통해서 정말 많이 웃고 울면서 인생과 행복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당시에 교환학생을 가 있어서 먼 타지에서 마지막 회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자려는데 시차가 다르다 보니 엄마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폭삭수가수다를 봤니?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엄마랑 막 가족이랑 인생 얘기를 했던 때가 생각나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했던 말씀이
그 시기를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보내. 그럼 된 거야.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렇게까지 눈이 부을 수 있을 줄. 그러니까 개구리가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어떤 선한 영향 때문인지 실제로 가족들과 사이가 더 좋아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리틀 금명이었네요. 맞아요. 몬타지에서. 맞아요. 그게 너무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딱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그 캐릭터가 뭔가 매력 있으려면 배우님이 굉장히 매력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 배우님의 필모를 다 찾아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생각나는 사람은 이준기 배우님인데 그 달의 연인 혹시 아시나요? 당연하죠. 네. 달의 연인에서 그 사왕자 왕속 캐릭터가 정말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구름이 그린 달빛이랑 달의 연인이 좀 파가 나뉘어서 맞아요. 좀 팬덤이 생겼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원래 구름이 그린 달빛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겼었어요. 이걸 무조건 봐야 한다. 근데 우연히 이제 왕속 캐릭터를 봤는데 푹 빠져서 이제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친구들이 배신자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저 이 계기로 이준기 배우님의 필모를 정말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필모 다 찾아보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맞아요. 이 캐릭터가 좋아서 그 배우님한테 빠지기도 하니까요. 저의 인생 드라마는 굉장히 많은데 이 본방을 기다릴 때 그 광고 타임에서 정말 심장이 쿵쿵쿵쿵 뛰었던 드라마가 2편이 있습니다. 바로 선제업고 티어와 25, 21입니다. 이 선제업고 티어의 솔선 커플과 25, 21의 백도 커플이 저의 인생 커플인데요. 정말 좀 웃긴 게 솔선 커플은 정말 우주 끝까지 꽉 닫힌 해피엔딩이었는데 우리 백도 커플은 이렇게 모든 게 허구였는데 결말만 되게 현실적인 망한 커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인 견해이신가요?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네. 선제업고 티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앞으로 좀 말이 좀 많을 예정인데 1, 2화를 보면 우리 여주인공 임솔이 자신을 살게 해준 최애 아이돌 선재를 구하기 위해 2008년으로 타임슬립을 한단 말이죠. 근데 타임슬립의 시초와 주체가 임솔인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그런데 2화 에필로그에서 선재가 먼저 소리를 좋아했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첫사랑인 소리를 약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간절함, 이 염원이 타임슬립을 가능하게 만든 거랍니다. 이 산업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운명적인 사랑이 주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한 남자가 15년을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여자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시공간을 넘나들고 알면서 밀어내는데 결국 또 다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어른들의 판타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왜 재밌느냐 하면 우리 모두 동화를 읽고 자라난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런 비인간적이고 되게 차가운 냉소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더라도 이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읽었던 배웠던 그런 따뜻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업티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어린 시절의 동심을 건드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어른들이 그런 가장 순수한 사랑을 동경했기 때문에 선업티가 많은 사랑을 받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인생 드라마랑 캐릭터를 뽑기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를 추려보자면 가장 최근에 정주행을 한 25, 21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들 이걸 앞에서 언급을 해주셔서 정말 기뻤고요. 제가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사 때문입니다. 맞죠. 진짜 다들 아시잖아요. 주옥 같은 대사가 그쵸. 매화 정말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볼 때마다 메모장 켜놓고 받아 적으면서 봤었거든요. 또 이 드라마가 특히 청춘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10대, 20대가 공감할 만한 상황이나 대사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고 또 특별히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볼 당시에는 약간 뒷북이긴 했어요. 네. 이미 종영한 지 한참 돼서 찾아봤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봤다기보단 제가 이 콘텐츠를 리뷰해야 했어서 좀 약간 숙제처럼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감사하게도 보게 해주셔서 이제 인생 드라마까지 됐지만 당시에는 살짝 숙제였다. 근데 그 당시에 또 제가 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한 상태였어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약간 심신미약이던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막 너무 현실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했는데 이 드라마가 딱 저한테 도피처가 되어줘서 더 특별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 뒤에서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여기서도 조금만 해보자면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약간 청춘에 대해서 이 드라마가 정의한 게 이 대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한번 읽어드리자면 지나고 보면 모든 게 연습이었던 날들, 함부로 영원을 이야기했던 순간들, 나는 그 착각이 참 좋았다. 그래도 가질 수 있었던 게 하나 있었지. 그의 여름은 우리의 것이었다. 진짜 완전 진짜 청춘 그 자체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저처럼 좀 제가 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조금 힘들고 지친 청춘이들이 있다면 이 드라마를 보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춘을 보듬어주는 드라마라니 저야 너무 잘 맞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드라마로도 뜨거운 청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럼 저는 조금 다른 느낌의 드라마를 소개할게요. 저는 미스터 션샤인을 정말 좋아해요. 대사만으로도 깊고 절절한 사랑을 잘 표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조선 말기를 배경으로 해서 전통적인 조선의 모습과 서양식 복장 같은 사회적인 변화의 면모가 잘 어우러져서 전혀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인 고 애신인데요. 극 중에서 아주 높은 가문의 애기씨인데 언제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서 무릎을 안 가리고 뛰어드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애기씨가 그 제과점에서 그 하인이랑 케이크를 먹다가 하인이 애기씨 지금 포크랑 나이프를 잘못 들고 계세요 라고 지적하니까 바로 하인한테서 배우려는 태도를 갖추는 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때가 이제 신분제가 있었던 때라는 걸 생각하면 더 정말 독보적 인상을 갖춘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태리 씨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정말 고혜신이라는 캐릭터는 그 김태리 배우랑 너무 진짜 잘 살렸죠. 너무 맞아요. 찰떡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는 그거. 상상이었는데 나이도도 그렇고 그게 맞아요. 김태리 진짜. 배우님의 최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최고예요, 인물이 최고. 아예 되어버리는 느낌? 맞아요. 맞아요. 또 어떤 해석을 보면 미스터 선샤인의 고혜신이라는 인물이 조선의 정신을 상징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렇게 지조 있고 품격 있으면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로 표현된 것 같기도 해요. 다들 너무 좋은 드라마들을 잘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본 것들은 다시 또 보고 싶고 새롭게 알게 된 드라마들도 정주행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드라마 전체 내용보다 장면 하나, 대사 하나가 더 유명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멋지고 웃긴 장면이나 좋은 대사를 발견하면 그 드라마에 더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명장면과 명대사는 어떤 걸까요? 아까 25, 21의 좋은 대사 얘기를 잠깐 해주신 우리 원리님부터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진짜 25, 21 명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정합니다. 정말 뭐를 꼽을까 이것도 고민이 많았는데 잠시 이제 그 정신이 좀 피폐했던 그 당시에 저로 돌아가서 그 당시가 2024년 4월의 어느 날이었거든요. 그때로 잠깐 되돌아가볼까 합니다. 제가 그때 하교를 하고 있었어요. 늘 경기버스를 타고 하교를 했는데 진짜 10,000원이었던 그 경기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25, 21 2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진짜 마스크 뒤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대사를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그 대사 그리고 장면은 막 슬픈 장면이 아니에요. 막 누가 죽거나 뭐 이별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쵸. 그냥 뭔가 가슴이 아리고 찡한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줄줄줄 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희도가 이진을 데리고 자기 학교 개수대로 가요. 그 개수대 막 체육 시간 끝나고 세수하고 막 손 닦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로 가더니 갑자기 그 수도꼭지 방향을 위로 올려서 물을 틀고 약간 분수처럼 개수대를 분수처럼 만들어서 물이 뿜어져 나오게 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무지개를 보면서 좋아하고 그런 장면인데 진짜 단순히 그냥 개수대를 돌려서 분수처럼 만든 그걸 보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희도가 너무 순수하고 예뻤고 그런 희도와 함께 잠깐이나마 좀 아픈 현실을 잊고 18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이진의 모습이 너무 아련해 보여서 그게 좀 오히려 역설적으로 슬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웃고 있지만 나는 울고 있는 맞아요. 그때 그래서 너무 슬펐고 진짜 여기서 이제 사기인 장치가 하나 나오는데 그 25, 21의 OST 인 25, 21가 흘러나옵니다. 맞아요. 김유나님의 목소리로 그 가장 유명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네. 그 부분이 흘러나오는데 그냥 제 이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5화에서 이진이 희도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서 이것도 메모까지 해뒀었는데요. 어떤 대사냐면 너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 네가 해내면 나도 해내고 싶어져. 내 응원은 그런 너에게 보내는 찬사야. 저는 진짜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희도처럼 주변에 사기를 돋우는 사람들을 되게 동경해요. 뭔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사회가 너무 경쟁하고 맨날 뒤처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동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희도뿐만 아니라 그 말을 건넨 이진도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남이 잘 된다고 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줄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뭔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멋진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찬사와 응원을 보내는 것도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희도의 대답이 정말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그럼 같이 훌륭해지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진이가 집이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포항인가 어디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 사이에 희도가 동메달을 한번 따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메달을 하나 땄어요. 생선가게에서 일하면서 TV에 희도가 동메달 딴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 이진이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진짜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봐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같이 훌륭해지자는 게 저도 서로를 응원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인생 드라마로 아까 계속 말했던 선즈업고 티어를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선업티는 매회 엔딩 장면이 되게 도파민을 돌게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저도 매회 엔딩을 볼 때마다 심장이 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느라 애를 좀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10화 엔딩이 기억에 남아요. 이때 상황이 두 번째 타임슬립, 우리 솔선재가 20살 때인데요. 이미 앞에서 선재가 2번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때 소리는 선재가 자신과 엮이면 또 죽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선재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선재는 소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얘를 살리다가 죽는구나. 얘가 나를 또 살리려고 이러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 선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유 때문이라면 소라, 이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나 좋아해. 와, 소름 돋아.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상관없어. 이러는데 정말 포지티브하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이런 캐릭터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살리고 싶은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되게 무모할 수 있고 치기 어린 모습이지만서도 솔선제 한정 용납이 갑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운명이니까.
맞아요. 변은석 씨가 그런 대사를 쳤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선제의 운명은 시공간을 막론하고 이어졌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가장 설레는 점은 주인공들의 운명 지어진 사랑 같기도 하네요. 저는 어릴 때 봤던 추노의 밥상 눈물 씬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전이네요. 네, 정말 유명했던 건데 제가 이 명장면을 고를 때 정말 많은 명장면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는 게 정말 명장면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반평생 함께 해온 가족 같은 두 동생을 이뤘어요. 대길이가. 그래서 항상 언제나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밥 공기 안에 있던 계란을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는데 이제 두 동생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꺼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밥 먹던 때를 같이 밥 먹던 때를 회상하면서 막 우는데 정말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드라마에서 명대사를 뽑아보자면 언녀나 이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OST도 여전히 그쵸. 정말 맞아요. 기억에 남는. 맞아요. 곰돌님은 어떠세요? 제가 또 사랑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저랑 좀 통하시네요. 네. 그런데 극 중에서 그냥 직설적으로 사랑해라고 하면 좀 재미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단어 없이 얼마나 캐릭터들이 사랑을 잘 표현했는지를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미스터 션샤인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대가 내 양복을 입고 애곡을 하든 매곡을 하든 난 그대의 그림자가 될 것이오. 허니 위험하면 내가 달려와 숨으시오.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다가가기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든든하게 머물러주는 그런 사랑의 깊이가 느껴져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 곰돌님은 미스터 선샤인 남자 주인공 3명 중에 한 명을 골라본다면? 근데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매력이 다 다르지 않아요? 네, 전 변요한 매력이 다 달라요. 3명 다 그래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동매. 시너지가 전 동매가 좋아요. 그 동매 정말 모든 되게 캐릭터가 매력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우리 다들 명장면과 대사를 같이 말해주시니 그 상황이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드라마 몇 편을 보고 온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드라마 사랑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드라마의 진심이라면 내가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내가 되는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드라마 과몰입으로 이런 것까지 해봤다 하는 썰을 풀어주세요. 내 마음대로 여러 드라마 세계관을 통합시킨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결말을 바꾸어버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고 촬영지에 방문해본 경험 등 과몰입과 관련된 것들이 궁금해요. 우리 새싹님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사극 대하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를 봤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정말 무려 50부작의 드라마인데도 정말 열흘? 아니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과몰입을 했었어요. 정말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그냥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마지막 화를 보고 나서는 진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인터넷 서점 페이지에 들어가서 즉흥적으로 이방원 관련된 책을 구매했었어요. 뭔가 그만큼 뭔가 드라마가 태종 이방원의 일대기를 그리는데 뭔가 한 인물의 시작과 끝을 정말 잘 그려내서 정말 많이 울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방원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폭군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지만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복합적인 인물이어서 뭔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뭔가 작가님만의 해석이랑 어떤 이야기들이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곰돌님은 어떤 과몰입 증상이 있었나요? 저는 대단한 건 없지만 드라마 보고 나서 그 캐릭터들 말투 따라하는 걸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것 오늘도 같네요. 느껴졌어요. 미스터 선샤인의 그 막 아니 이 집이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많이 따라했었고 은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 OST를 매일 들으면서 눈물도 흘려주고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3번 정주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애초에 드라마를 안 보는 편이라서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하는 것 자체가 끝까지 봤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제 사랑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쵸. 계속 보게 된다는 건 그만큼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는 거니까요. 캐릭터의 말투를 자연스레 따라하는 것도 애정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본방사수 기본값이고요. 대본집 읽다가 벅차가지고 이렇게 읽다 이거 반복을 해줘야 되고요. 또 무의식에 되게 잠식되다 보니까 꿈에도 나오는데요. 또 본 것도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대사까지 줄줄 외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냥 드라마 한 편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OT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 드라마는 블루레이까지 구매를 하는 걸 좀 즐기는데 그게 딱 2편이에요. 그게 딱 선정부티어와 25, 21였는데 그 인생 드라마는 블루레이까지 딱 구매해서 받기까지 1년이 걸리거든요. 그 1년의 기다림의 쾌감이 있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인생에서 활력을 굉장히 많이 얻곤 합니다. 그래도 선업티는 되게 꽉 닫힌 해피엔딩이라 되게 기분 좋은 후유증을 남겨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심심할 때마다 본편도 계속 돌려보고 메이킹도 계속 돌려보는데 이상하게 25, 21의 결말은 저에게 진짜 약 1년간의 약간 후유증과 악몽을 선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부터 굉장히 회의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자, 아직도 네이버에 여러분 25, 21 과몰입이라고 치시면 네이버 지식인에 제가 쓴 글이 나와요. 네? 딱 그 막방 날 다음 날에 쓴 글이 나오는데 대충 그들의 사랑이 막 너무 믿기지 않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저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이런 쓴 글이 있어요. 전 그때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제가 되게 이별한 것처럼 한동안 밥맛도 없었고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제가 울어도 그냥 아무 반응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전 계속 울었습니다. 남들은 좀 비웃을지 몰라도 저는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되게 일부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부끄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드라마라는 건 이런 기억을 선물해준다는 점에서 저에게 참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실제로 이별한 것처럼 뭔가 희노애락을 정말요. 함께. 왜냐면 저도 그때 인생이 되게 피폐했을 시기거든요. 제가 그때 2022년에 20살이었어요. 딱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약간 학교 수업에 약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그걸 볼 낙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정말 저 나름대로 결말에 되게 상상을 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보냈는데 갑자기 종영하기 몇 주 전부터 약간 느낌이 쎄한 거예요. 얘네 헤어질 것 같은데? 뭐지? 근데 뭐지? 복선은 초반부터 많았어요. 그쵸? 근데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그래요? 응답하라처럼 페이크인 줄 알았던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죄송해요. 말이 너무 많은데 원리님은 뒤늦게 보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 저는 결말이 너무 좋았는데. 그쵸. 지금 생각하면 저도 다 이해가 가는데 그때 그 커플 자체에 몰입했던 사람들은 진짜 난리 났었어요. 주인공과 사귀고 계셔서 더 이별에 대한 그게 컸던 것 같아요. 나이도였었구나. 진짜 저 그때 나이도였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저 정도로 과몰입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앞에서 자기소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업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보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봐주고 저랑 같이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서 좀 영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블로그에다가 이런저런 글들, 드라마에 대한 그런 저희 후기들을 막 줄줄줄줄 써서 리뷰를 남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그 드라마를 저보다 더 늦게 보신 분들이 와서 댓글을 달아주신다거나 유입되신다거나 하곤 하더라고요. 또 제가 도깨비도 되게 명작이잖아요. 그쵸. 네. 도깨비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캐나다 여행을 다녀오면서 마침 퀘벡도 가는 김에 도깨비 촬영지들을 몇 곳 다녀왔어요. 올드 퀘벡에 그 도깨비 촬영지, 유명한 촬영지들이 있는데 그 빨간문 다들 아시죠? 그쵸. 빨간문, 그 호텔, 언덕,
그 계단 이런 데들 정말 다 갔는데 다 한국인 내지는 동양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빨간 문을 전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인 분들이 되게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서양인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대체 왜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것이냐 막 질문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좋아하던 드라마 장소를 실제로 보니까 좀 기분이 몰랑몰랑하고 좋더라고요. 또 저는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건 언덕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그게 약간 묘지처럼 언덕이 묘사되는데 그건 다 CG이고요. 언덕은 그냥 언덕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냥 책 읽고 예쁜 하늘 보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강원도에도 하나 있잖아요. 어떤 거죠? 그 도깨비 촬영 장소 그 꽃. 그 바다 쪽에. 네. 거기서도 저도 사진 찍었던 적 지은 타계셨나요? 네. 새싹탁.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그 빨간문 에피소드는 재밌네요. 근데 우리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서양인 분들이 우리 서울에 한 식당 앞에 예를 들어서 노란 문이 있어. 근데 여행 오신 서양 분들이 그곳에서 다 사진을 찍어. 그럼 우리는 저게 뭐길래 다들 저러는 거지? 라고 맞아요.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제 드라마에 대한 철학을 다룬 것 같은 철학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취향도 느끼는 바도 다르니 이런 얘기를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네요. 모두들 자신한테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드라마 하나씩은 마음속에 꼭 품어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방송 마무리할게요.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순간보다는 버티고 이겨내야만 하는 순간이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아무도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에 버티는 게 행복한 결말을 보장해준다는 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든 과정에서 좋았던 점을 나열하며 그 드라마를 추억하곤 합니다. 드라마는 이미 끝이 나버렸다 해도 결말까지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분명 행복을 선사했으니까요. 우리가 몰입하고 있는 단 하나의 드라마인 인생에서도 그 과정 속의 행복을 찾아간다면 어떠한 결말이든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기어이 즐거움을 찾고 사랑하며 결국 마지막 페이지에 닿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동화 같은 결말을 내리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루피, 새싹, 곰돌, 원리였습니다. 안녕.